대선 효과 끝나고 다시 집값 하락세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하던 집값 하락도요, 요즘에는 조금 더 포털에서 억제를 하는 상황인 거죠. 올해 아무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상승론자들 다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저희는 2022년에 공급이 줄어도 영향은 크다. DSR 들어가고 금리 올리는데 어떻게 버티냐 그랬는데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이거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뭐라 그래요? 대출 규제로 유동성 공급은 줄겠지만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요 이름만 보더라도 요거는 건설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요런데 대표 데리고 와가지고 집값 떨어지냐 올라가냐 물어보면 당연히 올라간다 그러지. 그러면서 뭐래요? 내년 집값도 올해만큼 오른다. 이게 21년 기사죠. 그러니까 올해도 21년만큼 오를 것이다.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10명 중 5명이 오른다고 하고, 여기 말할 것도 없죠. 수도권 아파트 오른다. 여기도 오른다. 즉 떨어질 이유는요, 금리는 영향이 크게 없다. 무조건 공급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연구기관들, 어디 연구기관들인지를 알려줘야지 국가 연구기관들인 줄 알겠다.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한번 헛소리 찍찍 했던 것들 이번에 결과 나오고 한번 제대로 이야기했던 그분은 올해 10% 오른다고 했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재건축 재개발 맨날 뜬다고 하는, 맨날 오른다는 패밀리들 다 오른다고 그랬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 오른다고 그랬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다 오른다고 했다. 결과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공급이 감소한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왜 공급 이야기만 하냐? 수요 감소가 심각한데,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인데 DSR 영향이 굉장히 크다. DSR 영향이 작으면 50년 주담대 왜 나와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닌데. 금리 올라가는 건 DSR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들어가는 거죠. 왜? 이자 더 내도 집값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요.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더 내더라도 사겠다고 하는데 대출이 줄어버리네. DSR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줄어버리네. 그러니까 못 사요? 그러다가 워낙 사는 사람 없으니까 급한 사람들부터 팔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네? 그럼 내가 왜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대출 1억 초과면 DSR입니다. 전 대출의 77.2%가 DSR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DSR 3단계 적용.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적용이 되면서 하락 비중이 더 커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래 절벽이 왜 지속적이겠느냐. 서울 아파트 거래가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게 8월에 금리 인상하고 10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했죠. 그 다음에 DSR 시행이 7월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11월부터 1000건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2월까지 떨어지다가 3월에 다시 올라간 이유는요, 첫 번째는 28일에서 31일로 거래 기간이 늘어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래서 4월까지 늘어나다가 5월부터 다시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6월에 다시 1000건대로 줄었다. 그리고 7월에 현재 신고된 게 342건이다. 지금 8월 1일이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 위기로 부동산 떨어지고 수요 줄어들고 막 그랬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1100건이다. 그리고 조만간 거래량이 살아났다. 지금 하락세가 크게 안 보이는 이유요? 거래량이 안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왜? 거래가 돼야지 떨어진 게 보이지. 호가 떨어지는 건 언론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 실거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하죠. 호가 올라가는 건 언급을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저만큼 거래 절벽이 심각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다? 살 수가 없다. 못 산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득보다는 집값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비중이 높았다면 21년 7월 이후부터는 집값보다는 소득에 비례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니까.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가 심해졌습니다. 지금 티가 안 나서 그렇죠? 거래량 그대로 절벽인데도 보면 어때요? 자, 2월에 떨어졌다가 떨어지는 추세가 3월 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역시 윤석열 효과. 그래서 5월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거래량이랑 똑같이 가죠. 어때요? 거래량이 4월에 정점 찍고 5월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4월에 정점 찍고 5월 초부터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락폭이 가속화되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때보다 이때가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다. 가속화되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안 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매 시장만 그러냐? 경매 시장 어때요? 아, 매매는 떨어져도 사람들의 심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경매가 나오면. 근데 낙찰가율이 최저입니다. 낙찰가율 막 100% 넘어갔다고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거품 많이 끼고 가격 격차가 심한데 압구정 뭐 이런 데서, 강남 이런 데서
나왔는데 낙찰가율이 한 140% 정도 되니까 이게 시세 정도더라. 그러면 100%면은 시세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건 감정가예요, 감정가. 거기다가 낙찰가율뿐만이 아니라 낙찰률. 낙찰률이 뭐예요? 자, 낙찰가율이 최저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낙찰률이 최저라는 거는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래량 떨어지고 가격 떨어진다. 거래량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낙찰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낙찰률은 26.6%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조금만 떨어지고 말 거래요. 그때는 금융위기였으니까. 그때보다 부동산 거품은 심하고 사람들의 여력은 더 없고 금융규제는 더 강화되었고 세계적인 추세는 거품을 빼는 추세고요. 그때는 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른다예요.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분양시장 보면 어때요? 청약경쟁률 작년에 4분의 1. 그 다음에 단지 통째로 미계약. 어디? 성남인데. 전체 미계약. 그 다음에 미분양 급증하고 있고 악성 미분양 한 달 새 480% 폭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막 억 단위로 할인 분양을 하는데도 안 나간대요. 그만큼 분양시장도 좋지 않은 거죠. 분양, 경매, 그 다음에 매매. 세 개의 시장이 다 안 좋다는 거. 매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인데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확대시켜가면서 찾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저런 식으로 떨어져서는 거래량 계속 안 나올 거다.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DSR은 계속 축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왜? 예전에는 돈 모아서 샀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돈 모으고 나머지는 대출로 때웠으니까. 그런데 대출 한도가 계속 축소가 되죠. 그러면은 가격을 더 낮추더라도 수요가 더 없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경매 시장 역시 말할 것도 없죠. 경매 시장은 분양 시장보다 봐야 될 건 많죠. 어떤 권리들이 박혀 있는지. 하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 시장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 라는 건 진짜 여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분양 시장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완화해서 고쳐도. 자,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줄여준다 뭐예요? 다주택자 급매물을 줄이고 수익률을 올려주죠. 그러면서 버티게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종부세 완화한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물 회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매물이 안 줄어들고 있죠. 어디서 구라질이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 짤은 참 쓸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전환 대출 지금 공급하고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연골족들이 삶에 치여서 내놓는 거 혹은 경매 매물로 나오는 거 물론 줄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9억짜리인데 매물을 아무리 버틸 수 있게 만들어서 9억으로 유지해봐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8억밖에 못 사가지고 금매만 거래되고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건데 문제는 두고 보면은 점점 금리가 올라가면서 7억 8천, 7억, 7억 5천, 7억, 6억 이런 식으로 점점 한도가 줄어가는데 아까 중위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한번 보셨죠? 3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4억이 채 안 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억도 안 된다. 그것도 중위소득일 경우고 중위소득으로 소득 좀 된다는 분들은 이미 여력이 되는 분들은 연끌을 하셨을 테고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격은 아니다 싶은 분들은 안 샀겠죠. 그러면 연끌을 하신 분들은 이미 했고 여력이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더 올랐는데 지금 하락세가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하겠어요? 근데도 금방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때 연끌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못해요. 누가 사요 그럼? 아무리 버티면 뭐하냐 사야지. 제가 김밥을 10,000원에 팔고 싶어요. 한 줄에. 조금 고급이야. 똘똘한 한 줄인데 남들 저기 재료비 한 1,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 한 3배 정도에서 3,000원 정도 들여가지고 똘똘한 한 줄 만들었어요. 남들 3,000원에 팔 때 나는 10,000원에 팔겠다. 안 사요. 내가 계속 버티면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지 안 사먹는 사람들이 죽어요? 수요가 안 되는 가격으로 계속 버티면은 결국에는 파는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리고 살 수가 없죠. 미국도 물가 최대 찍었답니다. 40년 만에. 그런데 파월이 완화한다고 그랬대요. 물가나 뭐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긴축 속도를 줄이겠다. 빠진 말은 언젠가는. 지금 줄이겠다가 아니라 그거 보고 수치가 나오면 줄이겠다는데. 유로존 물가 7월 물가 상승률 8.9%입니다. 금리 인하 가려면 멀었어요. 금리 긴축 완화되려면 멀었다. 빅스텝에도 꺾이지 않는 사상 최고치 4.7%. 그 다음에 최악 폭경지 하반기 물가 상승률 최고 5% 이를 것. 이미 6%인데 무슨 최고 5%예요. 당분간 6% 상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0.25%. 웃기죠? 요 기사만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창용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좀 강화돼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7월 강화 예정대로 해서 지금 5명 중 1명은 추가 대출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힘들어졌다. 그런데 하락 기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어디에? 포털 메인에. 그러니까 기사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언론에선 기사를 계속 내죠. 어차피 한 군데서 내면 나머지 복부 타니까. 근데 포털 메인을 보시면 지난 한 3, 4월 뭐 이때까지만 해도 GTX 1, 2월 이럴 때 막 4억 떨어져, 송도 몇 억 떨어져, GTS 수혜 지역들 뚝뚝 떨어져, 청라 떨어져, 송파 떨어져, 뭐 강동 떨어져 이런 기사들 열심히 메인에 떴었는데 요즘 메인에 저런 기사들 잘 보이시던가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메인의 부동산 이야기가 눈에 띄게 줄었더라. 맨날 무슨 이야기예요? 비트코인 다시 떴다. 물가 정점 찍었다. 주식 슬금슬금 다시 오른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포털 메인을 오히려 장식하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줄었더라. 그거는 언론에서 기사가 줄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졌겠구나. 관심도가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포털에서 뭐라 그래요? 맞춤형 기사, 읽은 기사 기록을 토대로 맞춤형 기사를 추천해 준다고 하는데 보면 어때요? 한 명은 계속 도땡, 중땡 여기 읽고 한 명은 계속 한땡내, 경땡 이런 데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더라도 다 요것만 추천받았더라. 사람들이 막 부동산을 보더라도 메인에는 부동산이 안 뜨게 만든다. 왜? 집값 떨어지는데 자꾸 부동산 떨어진다는 기사 보면은 심리 죽으니까. 포털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요런 데 보면요. 여기서 뭘로 벌어먹고 사느냐? 광고비. 그럼 맨날 광고 뭐 떠 있어요? 어디 오피스텔 분양, 어디 아파트 분양, 뭐 분양. 열심히 와가지고 지식 전해주는 블로그들도 다 이런 거죠. 물론 다른 블로그들도 많지만 이런 블로그들도 엄청나게 많죠. 불리하게 띄워주겠느냐. 사장 바뀐 뒤로 뻔하게 바뀌었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 기사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포심리를 몰아넣은 거는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공포심리를 몰아넣었던 이유는 계속 오른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메인에 띄워주는데 떨어질 때는 안 띄워주더라. 그러면은 주변에 뭐 이야기 하더라도 옛날보다 떨어지는 기사 눈에 많이 안 보이더라. 들어가서 메인만 보시는 분들, 관심 있는 영역은 딴 데인 분들, 심리를 안 떨어지게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다. 포털들에서. 결론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뜨면은 평소 때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 집값 뚝뚝 떨어진다, 매덕 떨어졌다 하면 궁금해서 보게 되죠. 기사에 안 뜨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진짜 알고리즘 기반한 데서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떨어지는 줄 알지만 상황은 심각하다. 그래서 올해 초보다 하락세 심해졌다. 3에서 5월 정도까지 대선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요. 대통령이 5월에 취임했는데 6월부터 대선 효과가 빠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완화를 해서 지금 다시 막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싶은데 완화만 했지 안 와. 수익 안 와. 왜?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가 아직 꺾인 거 아닙니다. 지금은 여력이 꺾인 상황이고 심리가 꺾이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무슨 지수 해가지고 심리 좀 떨어지는 거 그게 꺾인 게 아니에요. 진짜 심리가 꺾였을 때는 가지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내놓는 거고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시기를 보면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수억에서 수십억 떨어지는 경우는 과거에도 충분히 있었다. 다만 지금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완화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안 온다. 이미 집값 대폭락, 가시화되었고 정상화되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